미일 무역 협상에 타결된 가운데 한미 재무 통상수장의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되었습니다. 한미 상호 관세 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공항까지 나갔다가 갑자기 예. 메일로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우리 산자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760조 정도 되는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상회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잇따라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일정 정도의 투자, 그런 부분에 대한 토탈, 일본만큼, 그전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돈 많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준해서 한국을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는 너무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특사 같은 걸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개미 특사 혼란이 있었죠. 지금 산자부 장관 통상교섭 이렇게 보낼 게 아닙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부터 나서고 단일팀으로 패키지, 마지막 주한미군 문제까지를 하나의 틀에서 묶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잽잽 이렇게 날려갖고, 그러니까 협상술의 대가인 트럼프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주 일정이 다 미국 팀들이 중국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불러놓고 일부러 안 만나준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굉장히 시간적으로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종전의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G7 정상회담 가서 처음 상견례하고 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이 대강을 좀 잡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못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한다 하다가 임박해가지고 또 취소를 하고, 요번에 이렇게 구현철 장관이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다 말고 뻘쭘하게 돌아오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역시 또 루비오 장관 못 만나고 뭔가 자꾸 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게 안미 경중 때문에 그런 건가, 혹은 지난 1차 탄핵안에 나오던 북중러 위주의 기괴한 외교정책, 그때 워싱턴에서 굉장히 그걸 우려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완전히 친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다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한 미국 대사도 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내정도 발표 안 해요. 거기다가 전시작전권까지 환수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작권 환수라는 것은 미군이 떠날 명분을 주는 겁니다. 미군을 감축할 명분을 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 가고 경제는 어떻게 되고 나라가 위험합니다. 미국의 주관심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한미군과 그 전략적 유연성 확보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을 이끄는 엘브리츠 콜비 정책차관은 SNS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건 이례적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국 자극과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로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위해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접촉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을 예전에 5배든 이제 10배까지 얘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응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결국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만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한국과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전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남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한미 동맹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 북한의 핵, 러시아 이 모든 강대국들을 핵 보유 국가들을 상대할 수 있느냐?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 정세의 변화, 미국의 역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데도 역시 신뢰가 바탕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사람하고는 절대로 어떤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뭐 10배 이상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인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베이징에 1000km 안짝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고 거기다 사드 같은 걸로 또 계속 레이더로 지금 중국 심장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정학적 정말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걸 자꾸 6.25 때처럼 지상군 위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로서는 북핵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뭐 지금 28,500명인데 뭐 10,000명 지상군 병력 뭐 빼는 거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핵만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에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미국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나토에서 트럼프가 요구했던 방위비 5% 인상. 저는 그쪽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이 강하기 때문에 저 5% 이상 대폭 늘려가지고 우리 방산 더 키우고 수출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